이 영상은 2편입니다. 모티브를 뜨는 과정은 첫 번째 영상에 자세하게 담아두었으니 1편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와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떠준 5개의 모티브를 모두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모티브는 일자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줄 겁니다. 모티브 5개를 일자로 쭉 놓고 여기 맞닿는 부분마다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연결해주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2개의 모티브를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모티브를 뜰 때 이렇게 볼까요? 어느 면에도 속하지 않는 모서리코가 있다고 했어요. 그 모서리코를 찾아서 단수링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를 세웠었던 그 코, 여기 반대쪽에서도 사슬뜨기 하나를 세운 코를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 단수링 코부터 다음 단수링 코까지가 15개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수링 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코수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간 구멍의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이 짧은뜨기와 이 짧은뜨기 사이에 단수링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반대쪽에도 해줄게요. 모서리 코를 찾아서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개가 맞는지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이렇게 같은 위치에 단수링 체크를 먼저 해놓고요. 얘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우리가 연결해줘야 하는 이 길이의 약 4배 정도를 잡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뭐든 여유 있는 게 좋으니까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편할 겁니다. 자, 돗바늘이 통과하는 위치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앞쪽에 있는 모티브, 뒤쪽에 있는 모티브를 잘 구분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앞쪽에 있는 모티브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 위쪽에 보이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가 찔러 넣을 거고요. 뒤쪽에 있는 모티브에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 V 모양 사슬 중에 앞쪽에 있는 반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앞쪽 반코, 그 옆에는 이렇게 뒤쪽 반코, 이렇게 맞닿아가면서 계속 통과를 하게 되겠죠. 앞에 있는 모티브와 뒤에 있는 모티브 바늘 찔러 넣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단수링이 꽂혀있는 모서리 코부터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시작할 때는 조금 단단하게 시작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앞쪽 모티브에 단수링 꽂혀있는 코, 뒤쪽 반코에다가 먼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쭉 빼줍니다. 적당히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있는 모티브에 앞쪽 반코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모티브에 방금 찔러 넣었었던 그 코, 뒤쪽 반코 찔러 넣어서 그대로 빼주세요. 여기 앞에 먼저 걸어준 이유는 이렇게 당겨도 얘가 딸려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 코는 이렇게 시작을 해줬으니 다음에 맞닿는 코끼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 V 모양 중에 뒤에 있는 편물에서 앞쪽 반코, 그리고 앞에 있는 편물에서 뒤쪽 반코를 같이 찔러 넣고 이렇게 통과를 해줍니다. 자, 바로 다음 코도 서로 붙어서 맞닿는 코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도 계속 뒤에서 앞으로 한 방향으로 통과를 해줄 거예요. 당기는 힘은 너무 세게 잡아당겨버리면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으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얘를 살짝 이렇게 펴놓고 봤을 때 너무 세게 잡아당겨버리면 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는 구간이 있고, 또 세게 잡아당기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 중간의 간격이 또 넓은 구간이 있어서 울퉁불퉁 예쁘지 않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최대한 손에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같은 힘으로 잡아당겨 가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총 15번 반복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 단수링을 꽂아 놓은 위치입니다. 여기도 뒤에서는 앞쪽 반코, 앞에서는 뒤쪽 반코를 잘 확인해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수링은 이제 모두 빼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과했었던 이 부분은 같은 위치를 한 번 더 통과하면서 살짝 단단하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대로 바늘에서 실 빼서 이 상태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쭉 연결을 해줬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모티브를 그렇게 일자로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 5개를 일자로 쭉 연결해 주셨다면 이제 여기 끝부분이랑 반대쪽 끝부분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잡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원통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실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도 우리 계속 했었던 것처럼 모서리와 모서리코를 잘 찾아서 쭉 연결해주고 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티브를 원통형으로 모두 이어줬습니다. 이제 이 이어준 모티브에 위쪽으로도 단을 빙글빙글 올려서 윗면을 만들어주고요. 아래쪽으로도 단을 빙글빙글 이어서 아래쪽 면을 만들어줄 거예요. 위아래는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코바늘을 가지고 와주시고요. 우리 실도 가지고 와줄게요. 자, 우리는 먼저 위쪽 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시작하는 위치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모서리 부분은 코 줄임을 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의 위쪽 아무 곳으로나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꼬리실들은 먼저 돗바늘을 끼워서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첫 번째 윗면 단을 뜨면서 모두 감고 떠주고 자연스럽게 숨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금 지저분해도 그대로 두고, 자, 아무 곳으로나 바늘을 찔러 넣어서 첫 번째 코를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자, 바늘 찔러 넣을 때는 제가 이랑뜨기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윗면의 첫 번째 단부터 사슬머리 전체가 아니고 이 사슬 뒤쪽 반코만 주어서 이랑뜨기 기법으로 떠주겠습니다. 자, V 모양 중에 앞에 말고 뒤에만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줍니다. 실 뒤쪽에 대놓고 끌고 와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세워주고 첫 번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를 넣어줄 건데요. 자, 뒤쪽에 꼬리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 꼬리실은 다음 코에 바늘 찔러 넣고 바늘과 실 사이에 같이 감고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옆에도 한 5, 6코 정도를 이렇게 감고 떠주신 후에 뒤쪽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 모서리가 나올 때까지 이랑 짧은뜨기를 쭉 떠주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이는 코는 모두 사용해서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 모서리 부분인데요. 이 모서리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모티브의 모서리코와 왼쪽에 있는 모티브의 모서리코를 같이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잘 보고 따라 해주세요. 우리 이 모서리코에는 이미 이렇게 돗바늘을 사용해서 실로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통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실 잡아 당겨보면 여기에서도 당겨지는 구멍이 있고 이 반대쪽 모티브에서도 실이 통과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 모서리코 2개를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뒤쪽에 꼬리실 생긴 거는 살짝 뒤로 두고 실을 잡고 오른쪽 모티브부터 이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왼쪽 모티브의 모서리 코에 들어가서 이때 생기는 꼬리실은 뒤쪽에 잘 잡고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끌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늘 위쪽에 3개의 고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이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티브와 모티브의 모서리 코를 모아뜨기 해줬습니다. 모든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에 있는 모서리 코를 이 같은 방법으로 모아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티브로 넘어와서 보면 바로 보이는 사슬 V 모양이 있죠? 이것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에만 바늘 찔러 넣고 꼬리실은 감으면서 뜹니다.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모서리 코를 제외하고 이렇게 이랑 짧은뜨기가 그냥 들어가야 하는 코수는 한 모티브마다 13코일 겁니다. 우리 처음에 모티브 만들 때 13코임을 제가 강조했었죠. 13코를 모두 이랑 짧은뜨기로 떠준 후에 그 다음에 모티브와 모티브 사이의 모서리를 모아뜨기 해주는 작업을 한 바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모아뜨기 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전 모아뜨기 했었던 코, 옆에 있는 코부터 13개의 이랑 짧은뜨기를 맞게 넣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다시 또 모서리와 모서리 코 위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로 먼저 통과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모티브부터 모서리 들어가서 실 끌고 나오고 왼쪽 모티브의 모서리에도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오는데 이때 여기 있는 꼬리실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감으면서 뜹니다.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옆에 보이는 사슬 V 모양 뒤쪽 반코에 넣고 꼬리실 감고 이랑 짧은뜨기 또다시 13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 바퀴를 반복해주고 올게요. 노란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위치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를 모두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윗면에 첫 번째 단을 떴을 때 전체 코수는 70코가 될 거예요. 위쪽에 보이는 사슬의 수 70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마지막 코까지 잘 넣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로 넣어줬었던 짧은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우리 빼뜨기를 해줬었던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모티브를 뜰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다음 단을 뜰 때 편물을 뒤집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편물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찾는 게 굉장히 헷갈린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짝 단수링 체크해놓고 넘어가고 싶은 게 마지막 코를 떠준 겁니다. 지금 여기는 사슬 코고요. 여기는 빼뜨기 코고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준 코잖아요. 이 마지막 코에다가 살짝만 걸어둘게요. 그리고 바늘을 끼우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살짝 표시해놨던 그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첫 번째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이 단수링으로 미리 체크해놨던 이 위치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방금 빼준 이 단수링은 우리가 지금 세워준 빼뜨기 코에다가 다시 끼워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윗면의 두 번째 단을 진행해 줄게요. 윗면의 두 번째 단은 패턴이 있어요.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를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이 모티브를 뜰 때도 사용을 했었던 패턴인데 계속 이 옆면 부분을 뜰 때 끊임없이 응용을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 해주고요. 그 옆에 코에다가는 긴뜨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빼뜨기, 그 옆에는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전체 코수가 70코 짝수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넣으면서 끝나게 될 겁니다. 자, 한 바퀴를 모두 이 보이는 모든 코에 빼뜨기, 긴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 긴뜨기. 한 바퀴 돌려서 와줄게요. 먼저 얼굴 보여줄까?
우리 몽준데 여기서 자고 있어요. 까꿍. 자, 한 바퀴를 모두 돌아왔고요. 단스링을 체크해둔 코가 마지막 코를 넣어줘야 하는 위치잖아요. 이 위치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은 패턴을 잘 맞게 떠서 와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단스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 단스링은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둘게요.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긴뜨기에다가 살짝만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자, 그 다음은 또다시 2랑 짧은뜨기를 한 바퀴 떠주시면 돼요. 이 윗부분은 계속 패턴의 반복입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주는 단 한 단을 뜨고 그 다음 단에는 2랑 짧은뜨기 단을 한 단을 떠줄 거예요. 그거를 쭉쭉쭉 반복해서 이렇게 몸통의 윗부분을 쭉 만들어 줄 겁니다. 얘는 지금 흰색 실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준 거예요. 이 무늬 넣어주는 데까지 해줬고 다음에 이제 2랑 짧은뜨기, 무늬 이거를 한 패턴으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반복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또다시 이 가방의 겉면을 바라보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뜨는 단에서는 이 모티브의 겉면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이 볼록볼록하고 귀여운 무늬단을 떠줄 때는 가방의 안쪽 면을 바라보고 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방 윗부분을 뜰 때는 매 단을 뜰 때마다 이렇게 편물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거를 잘 체크하면서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짝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둔 전단의 마지막 빼뜨기 코, 여기가 이 다음 단 짧은뜨기, 2랑 짧은뜨기 단에 첫 번째 코를 넣어줘야 하는 위치인 거예요. 단스링은 살짝 빼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2랑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첫 번째 코는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한 바퀴를 돌아와서 이 하늘색 단스링이 꽂혀있는 코까지 모두 2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 위쪽에 보이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가 반을 찔러 넣어 가면서 2랑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쪽에 가로줄 무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무늬를 코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정면에서 보이는 이 무늬가 아니고요. 이 위쪽을 봤을 때 보이는 V 모양입니다. 이 V 모양 코들의 뒤쪽 반코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쭉 진행해서 2랑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코수는 처음에 우리가 잡아줬었던 70코가 계속 유지될 거예요. 2랑 짧은뜨기 한 바퀴를 뜨고 올게요.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단스링이 꽂혀있는 코가 마지막 코를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죠.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2랑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코에다가는 또다시 체크를 해놓을게요. 우리 어차피 체크할 거니까. 그 다음 노란색 단스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2랑 짧은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단스링도 빼지 마세요. 어차피 계속 꽂아놔야 하는 코입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준 후에 이제 다음에 이 볼록볼록한 무늬단을 뜨기 위해서 편물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70코가 맞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번 단은 빼뜨기와 긴뜨기를 반복해서 마지막 노란색 단스링이 꽂혀있는 코에 긴뜨기로 끝내주시면 맞게 뜨는 단입니다. 하늘색 단스링 우리 먼저 꽂아놨었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빼뜨기 코에다가 단스링으로 체크를 해놓고요. 그 옆에 코에다가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 옆에는 빼뜨기, 그 옆에는 긴뜨기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란색 단수링이 있는 곳에 긴뜨기로 끝날 수 있도록 반복해주시고 또다시 단수링 체크 잘 해가면서 단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한 바퀴 돌아와서 다음 단 올라가는 과정에서 영상 재생시켜주세요. 자, 한 바퀴 돌아와서 마지막 노란색 단수링이 있는 곳에 긴뜨기를 넣으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 긴뜨기 코에다가는 단수링 체크. 자, 항상 이제 여러분 혼자 뜨셔야 되니까 항상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 단수링 체크, 그리고 첫 번째 코를 떠줄 때 단수링 빼지 말고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요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세운 후에 다음 단 뜨기 위해서 단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다가 첫 번째로 2랑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하겠죠. 무늬와 2랑 짧은뜨기의 반복이니까 이렇게 2랑 짧은뜨기 넣어줘서 다음 단의 첫 코를 떴다면 여기에다가 단수링을 새로 걸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수링 걸어주는 패턴은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무늬가 총 4개의 위쪽에 생길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지금 2개를 떠준 거고요. 이 2랑 짧은뜨기 한 단, 뒤집어서 무늬단 한 단을 2세트 더 반복해주고 와주겠습니다. 자, 저는 앞쪽에 보이는 무늬 하나, 둘, 셋, 4개가 모두 떠질 수 있도록 무늬단을 떠줬고요. 가장 마지막에 긴뜨기 코를 넣으면서 무늬단을 마무리해줄 차례입니다. 자,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 다시 또 단수링을 체크해두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 단수링은 그대로 꽂아놓은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편물을 돌려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2랑 짧은뜨기랑 빼뜨기로 마무리 해줄게요. 자, 단수링 체크해놓은 이 첫 번째 코에다가 2랑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단을 시작해주세요. 단수링으로 첫 코 표시를 해놓고 그 옆에 있는 코도 2랑 짧은뜨기. 자, 계속 떴던 거랑 똑같아요.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2랑 짧은뜨기를 지금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한 바퀴 돌려주고 올게요.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 2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 단수링은 모두 뺄게요. 가방의 위쪽 부분을 모두 떠준 거예요. 여기까지 떠주셨다면 이제 가장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올록볼록한 화려한 무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윗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 옆에 있는 코도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모두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빼뜨기를 뜰 때는 손에 힘을 너무 주고 뜨면 가장 윗부분만 쪼그라들 수 있어요. 가방 윗부분이. 그래서 적당히 손에 힘을 빼고 일정한 크기의 빼뜨기가 떠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빼뜨기의 크기가 너무 작게 떠지거나 너무 크게 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일정한 크기의 빼뜨기를 떠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방을 바닥에 딱 내려놓고 가장 윗부분이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또 넓어지지 않았는지 고르게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코에다가까지 빼뜨기를 넣어주시고 실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실 끝에 돗바늘을 끼워주겠습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단수링을 꽂아놓은 코는 첫 번째 빼뜨기를 해줬었던 코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첫 번째 빼뜨기를 해줬었던 코를 싹 가려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얘가 첫 번째 빼뜨기 코고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빼뜨기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사슬머리 전체에 찔러 넣어주고 빼주세요. 실을 살짝 당겨서 첫 번째 빼뜨기 코 크기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준 빼뜨기 코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빼뜨기 코가 있는 자리에 가짜 빼뜨기를 돗바늘로 만들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뒤쪽에다가는 모티브 마지막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 안쪽에다가 꼬리실을 잘 숨겨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뒤집어 볼게요. 우리 계속 꼬리실 감고 떴던 이 부분들 있죠? 여기 이제는 깔끔하게 다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꼬리실도 잘라서 정리해주시고 다시 또 편물을 뒤집어서 겉면을 향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위쪽 부분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반대쪽 아랫부분도 해줘야 하는데 이 윗부분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만 이 무늬의 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완성된 가방의 아래쪽 부분을 볼게요. 여기가 윗부분이고 이쪽이 아래쪽이잖아요. 윗부분에서는 무늬의 수를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어줬고요. 아래쪽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뜨되 무늬의 수를 하나, 둘, 3개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뜨는 방법 역시 이 윗부분을 떠준 거랑 아주 동일합니다.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꼬리실을 모두 숨겨가면서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을 뜰 때는 이 모티브와 모티브 모서리끼리는 모아뜨기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총 70코를 맞춰주고 이랑 짧은뜨기를 한 단 뜨는 거, 그리고 이 무늬와 이랑 짧은뜨기를 반복해주는 패턴도 3번 동일하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모두 설명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설명하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새 실과 바늘을 가지고 와서 아무 위치에서나 이랑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아뜨기 했던 부분 헷갈리시면 영상 앞으로 돌려서 참고해주시고요. 이 아래쪽 부분도 70코 맞춰서 이 무늬가 3개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단을 올려주고 올게요. 자, 마지막 3번째 무늬단 한 바퀴 끝내주고요.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다가 긴뜨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코에 단스링 꽂혀 있잖아요. 이거 빼지 마시고요. 자, 우리 원래 같으면 여기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하고 마무리 해주겠지만 지금 마지막 단을 뜬 상태에서는 그대로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정리해주시고 마지막 코에다가도 단스링 살짝 체크해놓은 이 상태 그대로 보관을 해주실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 부분은 마무리를 해준 상태로 이제 한 가지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닥 부분으로 넘어가 줄 거예요. 바닥은 짧은뜨기 한 바퀴를 떠준 후에 이 몸통 부분과 바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금 바닥 해주기 전에 우리가 이쪽에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중간에 빼뜨기를 한 번, 2번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바퀴, 이 위쪽에서 한 바퀴 둘러줄 건데 지금 빼뜨기를 해주는 이유가 이 편물을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움푹 들어가고 힘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2군데가 있어요. 바로 모티브와 이 윗면, 아랫면을 이어주는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 이 무늬가 있는 부분은 단단하게 떠졌을 텐데 모티브와 무늬를 시작하기 전에 첫 단 짧은뜨기 단을 해줬었던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바닥을 연결하고 가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여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서 힘없이 접혀서 가방 모양이 찌그러지기 쉬워요. 이렇게 찌그러지고 힘없이 무너지는 걸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없는 부분에 빼뜨기 작업을 한 바퀴 둘러줘서 조금 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빼뜨기 작업 해주기 전에 우리 뒤쪽에 꼬리실들 다 가위로 잘라줄게요. 윗부분은 아까 같이 잘랐죠? 이 아래쪽 부분도 여러분이 실 잘 감고 떴다면 지금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단수링 꽂아놓고 아직 마무리 안 되어 있는 이쪽은 잘라주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모티브에 연결되어 있었던 꼬리실들 있잖아요. 이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가방의 겉면을 바라보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시작하는 위치는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티가 나는 시작 부분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얘를 뒷면으로 써버리면 되니까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가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시작 라인이 쭉 있는 이 부분에서 빼뜨기 작업도 시작해주겠습니다. 자, 빼뜨기 작업을 넣어주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모티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티브 위쪽, 아래쪽에다가 각각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줬었어요. 그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줬었던 그 위치에 한 번씩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모티브의 아래쪽에도 이랑 짧은뜨기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실 무늬가 생기고 있죠? 이 가로실 바로
아래쪽에서는 오른쪽 구멍, 그리고 위쪽에서는 바로 왼쪽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위치는 어딘지 이해를 하셨죠? 자, 이 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 코 한 코를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 이 모서리 부분은 우리가 모아뜨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때 들어갔었던 구멍에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리가 만들어져 있는 흔적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그대로 한 코씩 모두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 이랑 짧은뜨기를 할 때는 여기 다리 들어가고 여기 다리 들어가서 하나의 코로 만들어줬지만 빼뜨기 작업을 해줄 때는 여기도 하나의 코를 만들어주고 여기도 하나의 코를 만들어줘서 모든 코에 한 코씩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수가 70코를 맞춰줬었잖아요. 여기에서 모아뜨기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빼뜨기를 해줄 때는 그 한 코씩이 더 늘어나서 총 75개의 빼뜨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줄여주는 코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코에 바늘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 손에 세실을 잡고요. 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넣어줄게요. 안쪽에서 실을 이렇게 잡고 있고 바늘을 찔러 넣은 쪽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위치에 들어가서 바늘 찔러 넣고 다시 또 실을 걸어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고리로 그대로 통과해주는 게 빼뜨기죠. 자, 이 빼뜨기를 떠줄 때는 이 가장 맨 밑부분, 우리 윗면의 맨 마지막 단도 빼뜨기 작업해줬잖아요. 이때도 제가 주의사항 설명할 때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느슨하게 뜨지 말라고 했었어요. 여기는 더 신경 써서 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빼뜨기 작업을 해주시면 이 빼뜨기는 안 하느니만 못해요. 너무 타이트하게 떠질 것 같다면 차라리 느슨하게 뜨세요. 이 빼뜨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의 크기예요. 이 고리의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음 코에 찔러넣고 빼뜨기를 하면 이 고리가 크게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한 상태에서 다음 코에 찔러넣고 빼뜨기를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생기는 사슬머리가 여기 일정하게 떠지는 고리에 비해 작게 떠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빼뜨기 작업을 해주는 이 부분만 쏙 들어가는 현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막아주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세게 힘을 줘버리면 오히려 더 그걸 부각시킬 수 있는 겁니다. 크기에 굉장히 신경 써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적당하게 바늘이 느슨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의 빼뜨기가 좋습니다. 너무 꽉 잡아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이 정도 늘려주고 바늘이 숭숭 통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음 코 찔러 넣고 걸고 나와서 자연스러운 힘으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코 한 코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 부분 한 바퀴 빼뜨기 다 돌려주시고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일단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려야 하니까 한 바퀴 빼뜨기 작업 해주고 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지금 화면상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단수링 체크를 해놨다면 좋았을 텐데 이게 첫 번째로 생겼던 빼뜨기 코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바늘 푹 찔러 넣었었던 그 코입니다. 자, 이 처음 바늘 찔러 넣었었던 거 바로 전 코까지 빼뜨기 넣어주시고 실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비어있게 되는 부분은 돗바늘을 사용해서 빼뜨기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뜨던 실을 잘라주고 그대로 빼줍니다. 그리고 돗바늘을 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빼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이때 뒤쪽에 꼬리실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딸려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뒤쪽 실 잘 잡고 첫 번째로 만들어줬었던 빼뜨기 코 아래에서 위로 바늘 넣어서 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빼뜨기 코의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 넣어서 완전히 뒤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돗바늘로 빼뜨기 하나를 만들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뒤에서 두 가닥이 만났을 거예요. 비슷한 위치에서 나왔을 텐데 절대 같은 위치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다른 구멍으로 나와 있다면 두 번 매듭 지어주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매듭 지어줄 때 바깥에 있는 빼뜨기 코 망가지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만 매듭 지어줍니다. 그리고 두 가닥은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돼요. 자, 방금 해준 이 빼뜨기 작업을 여기 윗부분에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 빼뜨기를 해줄 때는 정말 천천히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아서 여기 위쪽 부분에도 둘러주고 와주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빼뜨기 작업을 깔끔하게 모두 끝내줬고요. 이제 바닥판을 가지고 와서 바닥을 한 바퀴 둘러주고 몸통에 바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판을 가지고 오고 실도 가지고 와주세요. 손에 실을 잡고 이 바닥판은 이렇게 찡이 겉으로 나와 있는 게 바깥 부분이에요. 이걸 속고발이라고 하는데 이 속고발이 있는 이유는 가방을 내려놨을 때 땅에 바로 닿지 않고 이렇게 한번 보호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이 가죽이 바닥에 바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겉면이고 반대쪽 평평한 부분이 안쪽 면입니다. 자, 근데 얘가 밖에 있으면 계속 어딘가 내려놓을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요. 속고발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를 겉면으로 써서 그냥 이 속고발의 본래 역할은 없애주시고 이 가방의 안쪽 부분으로 넣어서 여기를 겉면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속고발을 사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저처럼 뜨시면 되고요. 이 속고발이 필요 없다 하시면 저랑 반대로 이렇게 보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잡고 뜰게요. 이 구멍의 개수는 총 34개예요. 근데 우리 지금 몸통 부분에서 전체 코스를 70코로 계속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4개를 70개의 짧은뜨기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4를 곱하기 2를 하면 68이죠. 한 코에 2개의 짧은뜨기를 모두 넣었을 때 우리는 68코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70코를 만들어야 하니까 두 군데서만 한 코에 3개의 코를 넣어주면 전체 코스 70코를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번 3개의 코를 넣으면서 코늘림을 해주고요. 또 여기와 이렇게 반대가 되는 이 위치에서도 3개의 코를 넣으면서 코늘림을 해줄 겁니다. 단수링으로 잠깐 표시할게요. 여기랑 이렇게 반대가 되는 여기에서 3코를 넣어줄 거고 나머지 구멍에서는 모두 2개의 코를 넣어줄 거예요. 이 16개의 구멍에다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2개씩 그리고 단수링 체크가 되어 있는 이 두 군데에서는 짧은뜨기를 3개씩 여기 반대쪽 16개의 구멍에서도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하셨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을 푹 찔러 놨습니다. 6호 그리고 7호까지도 잘 들어갈 거예요. 뒤쪽에 실 대주시고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 하나. 이 사슬 하나는 시작하고 고정해주는 사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의 앞으로도 3번을 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바늘 찔러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실은 감으면서 뜰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 단수링으로 체크해줄게요. 그리고 같은 코에 두 번째 짧은뜨기. 자, 마지막 시작 부분부터 늘려주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짧은뜨기 넣었어요. 그 다음에 16개의 구멍에다가는 모두 2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부터 한 구멍당 2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2개 뜨고 다음 구멍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2개 떠주세요. 자, 2개 뜨고 또 다음 구멍 여기서도 2개. 이거를 16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3개를 넣었었던 구멍 옆으로 2개씩 들어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입니다. 자, 16개를 뜨고 그 옆에다가 처음에 했던 거랑 마주보는 이 구멍에다가 또 3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3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16개의 구멍이 남아있을 텐데요. 여기는 한 구멍당 2개씩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넣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바닥을 한 바퀴 모두 둘러줬고요. 이 첫 번째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준 몸통 부분과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이 편모를 뒤집어줍니다. 자, 몸통의 안쪽 부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안쪽을 바라보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죠. 빼뜨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빼뜨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잡고 뜨던 바닥에 지금 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실을 그대로 사용해서 떠줄 거예요. 자, 안쪽 면을 바라보고 있는 몸통 편물의 아랫부분을 가장 위쪽에 둬주시고요. 바닥 편물을 가지고 와줍니다. 이 찡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겉면을 향하게 뜨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찡이 그대로 위쪽을 향하게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반대로 찡이 안쪽으로 숨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찡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편물을 바라보고 뜨고 있어요. 여기 단수링을 체크를 해놓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부분에 살짝 뒤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여기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여기도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둘 다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부분의 척코 위치를 확인하고 척코 머리에 사슬을 전부 찔러줍니다. 앞쪽 바닥판에서는 사슬머리 전체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몸통 편물에서는 이 사슬머리의 앞쪽 반코만 이렇게 주워줄 거예요. 자, 뒤쪽에 있는 반코는 남겨두고 우리 이 몸통을 떠줄 때는 뒤쪽 이랑뜨기를 해서 뒤쪽만 걸어가지고 떠줬잖아요. 근데 바닥으로 연결할 때는 앞쪽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고 자, 이 상태 그대로 바늘을 앞쪽에다가 찔러 넣고 실을 끌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 해준 빼뜨기니까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음 코로 들어가서 사슬머리 전체에 찔러 넣고 몸통 편물에서도 한 코 이동해서 앞쪽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서로 맞닿는 부분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도 이동하고 뒤에서도 이동해서 빼뜨기. 자, 그 다음 코 들어가고 그 옆에서도 이동해서 빼뜨기. 저는 여기 몸통 부분에 마무리하지 않은 쪽 조금 뒤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곧 이 코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넣고 다음 코로 넘어가서 여기가 지금 몸통의 마지막 코였어요. 여기에서 똑같이 코를 활용해서 앞쪽 반코만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주고요. 바닥에서 한 칸 이동하고 여기도 여기 빼뜨기가 없지만 노란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코였던 곳에다가도 앞쪽 반코만 찔러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를 할 때는 실을 숨기면서 뜰 수 없어요. 이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을 사용해서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돼요. 자, 다음 코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에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오히려 코가 더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한 바퀴 반복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물을 뒤집어 놓은 상태이지만 반쯤 뜨다 보면 편물을 다시 또 뒤집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일단 같이 쭉 한번 떠볼게요. 계속 한 코씩 이동하면서 서로 맞닿는 코를 빼뜨기로 쭉 떠줍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뜨고 원의 형태를 쭉 따라가면서 빼뜨기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가 뒤집혀져 있어서 뜨기 힘들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편물을 바깥으로 밀어서 여러분이 편하게 편물을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그대로 겉면을 향하고 있고 이 뒤쪽에 있었던 몸통 편물이 안쪽 면에 향하고 있다가 뒤집혀가지고 다시 겉면을 향하고 있게 되겠죠? 이 상태 그대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 편물이 뒤집혔다고 해도 앞쪽 반코를 줍고 뜨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한 바퀴를 모두 둘러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마지막 코까지 서로 맞닿는 곳에 빼뜨기를 해줬습니다. 그대로 실을 빼주시고 잘라줄게요. 자,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첫 번째 코 덮어주면서 실 정리해주겠습니다. 단수링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를 가려가면서 마무리해줄게요.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찔러 넣고 마지막 코의 가운데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덮어주면 첫 번째 코를 가리면서 마무리하게 되죠. 이 상태로 실 안쪽에 보내서 매듭 한번 지어주고 숨겨주시면 돼요.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가방의 옆면과 바닥을 모두 이어서 가방의 형태를 완성해줬습니다. 이제 끈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끈은 두 가지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이 하얀 색깔 가방처럼 한 줄의 길고 넓은 끈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 끝부분에다 하나의 가방끈을 달아주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두 개의 가방끈을 사용해서 양쪽에다가 가방끈을 달아주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개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방끈을 만들어서 응용하시면 되고요. 가방끈 뜨는 방법이 두 개가 코수와 단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작은 끈을 함께 뜨면서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큰 끈을 만들 때의 코수와 단수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끈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함께 떠주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 버전의 끈 중에서 조금 더 작은 끈을 뜨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끈을 가방과 연결할 때 필요한 실의 길이만큼 꼬리실을 빼두고요. 이 위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사슬뜨기를 6개만 떠줄게요. 두껍고 긴 끈을 뜰 때는 8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끈을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뜨기까지 하나 세우면 총 7개의 사슬이 세워지는 셈이잖아요. 이 중에서 5번째 코로 들어가 줍니다. 7번째, 6번째는 건너뛰고 5번째 코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 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한 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동작을 3번 반복해줬죠.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넣고 한 칸 건너뛰는 걸 3번 반복해줬습니다. 더 두꺼운 끈은 4번 반복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세운 후에 편물을 돌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세운 사슬뜨기 코 말고 가장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 해서 생긴 사슬 말고 그 옆에 있는 코, 즉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코죠. 또다시 패턴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넣고 한길긴뜨기 넣고 그리고 그 옆에 코는 건너뛰어서 또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넣고 한길긴뜨기 넣고 옆에 한 칸 건너뛰어서 그 옆에다가 짧은뜨기 넣고 한길긴뜨기 넣어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편물은 돌려주시고요. 가장 위쪽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또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 한 칸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또 한 칸 건너뛰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단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 돌려서 정면에서 하나, 두 번째, 맨 위에서부터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부터 패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끈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 패턴의 반복으로 원하는 길이까지 단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꺼운 끈을 만들 때는 8코로 시작해서 패턴을 4개씩 매단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짧은 끈은 6코로 시작해서 패턴을 3개씩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을 쭉 올려줬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34번째 단에 마지막 코를 뜰 차례인데요. 단수를 세셔도 되고 단수 세는 게 조금 어렵다 느껴지시면 약 28.5cm가 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4단에 마무리를 할 때 원래 한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넣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만 짧은뜨기를 2개 넣어줄게요. 이렇게 2개를 넣어주시고 실을 쭉 길게 늘려서 잘라줄 건데요. 자, 지금 작은 끈 2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34단, 즉 28cm를 2줄 만들어 줄 거고요. 조금 더 긴
이런 끈을 만들 때는 이것보다 약 4cm 정도 더 길게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끝과 끝을 서로 연결해준 상태라서 폭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 넓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갈색 끈보다 더 넓은 끈이겠죠? 자, 일단 이 갈색 끈 34단까지 뜬 거를 이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서로 연결해서 동글게 말아볼게요. 우리가 총 연결해줘야 하는 길이의 약 3배 정도 끈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돗바늘을 끼우기 전에 고리를 당겨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끝부분을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끈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옆면과 반대쪽 옆면이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줘서 한 방향으로 우리 모티브 연결했을 때처럼 한 방향으로 돗바늘을 사용해서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방끈은 겉면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맞닿는 면을 돗바늘로 연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연결하는 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이 살짝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덮어서 그 밑에 한 가닥 걸 수 있는 아무 곳으로나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맞닿을 것 같은 또 아무 곳으로나 바늘을 찔러 내려와 주세요. 이 위치들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 서로 가장 비슷한 위치를 찾아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한 가닥씩만 걸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맞닿는 부분 한 가닥씩을 이렇게 돗바늘을 사용해서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 끝부분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고 와주겠습니다. 자, 저는 쭉 맞닿는 부분을 연결해줬고요. 이 마무리 끝부분에 지금 2가닥의 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도 실 한 가닥을 길게 남겨놓고 시작을 했고 지금 마지막 끝에 있었던 실을 이렇게 돗바늘을 사용해서 꿰매서 반대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2가닥이 있는데요. 2가닥이 전부 필요한 건 아니어서 한 가닥은 정리를 해줄게요. 그대로 돗바늘이 끼워져 있었던 실을 먼저 안쪽에 밀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원통형이기 때문에 그냥 안쪽으로 쑥 밀어 넣어서 정리해줄게요.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이 반대쪽에는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적당한 길이로 자른 실을 가지고 와서 돗바늘에 끼워주고 자, 반대쪽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듭 지어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안쪽에 숨겨야 하기 때문에 너무 짧게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2번 꽉 매듭 지어주고 반대쪽 짧은 쪽에다가 돗바늘 끼워서 안쪽에 밀어넣어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 긴 끈이 있는 동그란 손잡이를 2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총 2개를 만들어주세요. 얘는 작은 끈이기 때문에 가방의 앞쪽 면과 또 뒤쪽 면에 하나씩 붙여줄 겁니다. 가방끈 다는 방법도 그냥 돗바늘로 왔다 갔다 꼼꼼하게 꿰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 가방끈 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작은 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 옆쪽에 끈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두 그 방법을 응용해서 가방끈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가방에 광목주머니를 먼저 넣어놨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광목주머니는 그냥 편하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사이즈가 얼추 맞을 거예요. 광목주머니를 살짝 당겨줬을 때 이 가방에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가방끈 달아야 하니까 살짝 빼주고요. 자, 가방을 접어줄 건데 모티브가 5장 사용됐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의 모양이 일치할 수 없어요. 한쪽 면에서는 모티브 2개가 온전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쪽 면에서는 가운데에 온전한 모티브, 그리고 양쪽에 살짝 잘린 모티브가 있는 형태로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접어주시면 어디서 봐도 가방이 안 예쁘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 면에서는 가운데의 모티브가 온전하고 같은 비율로 접어진 모티브가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딱 반으로 눌렀을 때 뒤를 돌려보면 2개의 온전한 모티브가 보일 수 있도록 앞면과 뒷면을 설정해주시면 돼요. 앞쪽 면에다가 가방끈을 달아볼게요.
한쪽에다가 돗바늘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 간격 같은 거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뜬 편물 사이즈에 맞는 비율로 설정을 해주시고 적당한 위치를 잡았다 싶으시면 이 위치에다가 돗바늘을 사용해서 튼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끈 연결할 때 적어도 한 2cm 정도는 여유 있게 밀어 넣어주세요. 너무 끝부분에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보다 살짝 여유 있게 밀려 들어간 게 안정감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밖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밖에서는 예쁜 무늬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티가 나지 않는 선에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는 지금 이 무늬 안쪽으로 넣어서 뒤로 넣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방끈 전체를 통과하면서 빼주시면 돼요. 자, 다시 또 가방끈 전체를 통과하면서 밖으로 빼주시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무늬 안쪽으로 바늘을 잘 이동하면서 뒤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때는 역시 가방끈 전체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가방끈 뒷면은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겉에서 티가 안 나니까 큼직큼직하게 이동하셔도 돼요. 대신 밖으로 나온 실은 안쪽에 넣어줄 때 최대한 이미 통과되어 있는 실이 있는 구간으로 예쁘게 넣어주세요. 살짝만 이동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이동하면서 밖으로 빼주시고 여기서는 티가 나지 않도록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가방끈은 최대한 튼튼하게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겉에서 티가 나지 않도록 튼튼하게 달아줄게요. 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가방끈을 잡아당겨도 늘어지거나 불안하지 않을 때까지 연결을 해주시고요. 꼬리실 남는 거는 안쪽에다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한 땀을 이렇게 바늘로 떠서 꼬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매듭 한번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겉에서 봤을 때 무늬를 해치지 않도록 깔끔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은 가방끈을 연결할 때나 이렇게 큰 가방끈을 가방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할 때나 가방의 앞판, 뒷판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가방끈 연결하는 방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응용해서 가방끈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귀엽고 예쁜 가방 오래오래 소중하게 사용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